감히 내까지 게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경호원이 단호한 어절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BVIP 레스토랑, 소녀가장 이미래의 인생이 끝장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태강그룹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BVIP 룸을 갈랐습니다. 그의 시선은 뜨거운 물에 데인 자신의 팔이 아닌 네프킨을 쥔 채 사시나무 떨듯 떠는 소녀의 하얀 손등에 고정되었습니다. 너 그 흉터는? 그녀의 하얀 손등에 선명한 날개 모양의 흉터.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거대한 음모의 서막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안 눌러주신 명자 할머님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 63층 스카이 라운지 더 스카이 레스토랑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황금빛을 뿌리고 있어요. 이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은쟁반을 붙잡고 테이블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새하얀 유니폼 위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스치며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미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수혈이 급해요. 오늘 안에 입금 안 되면. 하지만 병원에서 온 문자였죠.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래 씨, 12번 테이블 서빙 부탁드려요. 매니저가 다급하게 손짓했어요. 태강그룹 강 회장님 테이블이에요. 실수하지 마세요. 그런데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차 주전자를 쟁반에 올렸습니다. 손목이 떨렸어요. 과연 동생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죠. 12번 테이블 앞에 서자 위험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강태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긴 나이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뒤에 서 있었죠. 미래는 조심스럽게 차 주전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또다시 진동했어요. 응급실로 와주세요. 상태가. 과연 미래의 손이 크게 떨렸죠. 뜨거운 차 주전자가 기울어지며 강 회장의 왼쪽 팔목에 쏟아졌어요. 미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전자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이 팔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감히. 경호원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 명이 미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 명이 주먹을 들어 올렸죠. 잠깐. 그런데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했어요. 과연 강 회장의 시선이 미래의 손등에 고정되어 있었죠. 미래가 눈물을 흘리며 냅킨으로 강 회장의 팔을 닦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하얀 손등 위로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날개 모양을 닮은 독특한 흉터였어요. 강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이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과연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흉터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래가 고개를 숙이며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였죠. 다음 날 오전 태강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어요.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강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책상 위로 쏟아졌어요. 이미래 25살입니다. 김 비서가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했어요. 5살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고아원 출신입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넘겨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가족은? 동생 하나뿐입니다. 급성백 혈병으로 치료 중이고요. 그러나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심의 빌딩들이 아침 안개 속에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과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강 회장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회장님, 오늘 중요한 임원진 회의가. 나중에 그런데 강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빨간 눈으로 보아 밤샌 것 같았죠. 강 회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검은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그런데 미래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여기를? 어제 일이 마음에 걸려서. 과연 강 회장이 미래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린 소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일어나 간호사실로 향했죠. 10분 후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미래에게 다가왔습니다. 치료비가 모두 결제되었어요. 간호사가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미래가 종이를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누가? 미래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죠. 하지만 강 회장이 복도 끝에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래가 다급하게 강 회장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이런 일을? 그냥 과연 강 회장이 미래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날개 모양 흉터가 병원 불빛 아래서 더욱 선명해 보였죠. 제가 갚겠습니다. 평생 걸려서라도. 아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미래의 말을 끊었어요. 대신 부탁이 하나 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우리 집에 머물러 주겠나? 하지만 미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내 동생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강 회장이 미래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 대신 내 곁에 있어 달라. 그날 저녁 태강원 별채에 앰뷸런스가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미래의 동생을 조심스럽게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별채 안에는 최신 의료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었어요. 강 회장이 별채 창가에 서서 미래를 바라봤죠. 그녀가 동생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멜로디였어요. 태강그룹 본사 부회장실에서 강민준이 전화를 받고 있었죠. 아버지가 고아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민준이 주먹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어둠 속에서 번쩍거렸어요. 그런데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죠. 강민준이 아내 최 여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크리스털 잔이 테이블 위에서 와인의 붉은 빛을 반사하고 있었죠. 흉터 하나 가진 고아에게 집안을 내어줄 셈이야? 강민준이 주먹을 쥔 채 말했어요. 그런데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최 여사는 다음날 아침 일찍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태강원 부엌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별채에 있는 그 아가씨는 없는 사람 취급해요. 알겠죠? 하지만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어요. 과연 강 회장의 지시와 상반되는 명령이었죠. 그런데 최 여사가 더욱 언성을 높였습니다. 부회장님 말씀이에요. 한편 별채에서는 미래가 동생을 돌보고 있었어요. 소녀는 수혈을 받은 후 조금씩 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누나, 여기가 어디야?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미래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이 도와주셨어. 빨리 나아야 해. 과연 미래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정원을 바라봤어요. 20년 전에도 이런 풍경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 수 없었죠. 강 회장은 그 시각 본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어요. 5살 은서의 모습이었죠. 강 회장이 사진을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너일까, 은서야?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과연 흉터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때 강 회장은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 여사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0년간 기억을 잃고 누워있는 아내였죠. 병원 VIP 병실은 조용했어요. 박 여사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어요. 과연 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죠. 강 회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박 여사가 쓰던 것이었죠. 일기장을 펼치자 안에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어요. 강 회장이 사고 당일 날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은서가 보채서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가보를 채워주었다. 과연 강 회장의 손이 떨렸죠. 그런데 다음 줄을 읽고 더욱 놀랐습니다. 불사조 문양 백금 목걸이를 채워주었다. 부디 우리 은서를 지켜다오. 강 회장이 일기장을 꽉 쥐었어요. 흉터가 아니라 목걸이가 진짜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사고 현장에서 사라졌었죠.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강 회장이 급하게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0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찾아봐. 그런데 특히 목격자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박만식을 찾아야 해. 김 비서는 밤새 경찰서 기록을 뒤졌어요. 과연 오래된 파일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의외였죠. 고가의 유아용 목걸이가 현장에서 분실되었으나 목격자 박만식은 본 적 없다고 진술함. 회장님, 이상해요. 김 비서가 다음날 아침 보고했어요. 그런데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식이 가져간 거야. 반드시 찾아내야 해. 하지만 그 시각 태강그룹 본사에서는 강민준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가 신복 조 실장을 불러들였습니다. 과연 조 실장은 강민준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었죠. 최근 언론에서 20년 전 사고 재조사 기사가 났어. 강민준이 신문을 던지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를 찾아내야 해. 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입을 막아야 해. 영원히. 하지만 강민준의 진짜 걱정은 목걸이가 아니었어요. 과연 박만식이 그날 현장에서 무엇을 봤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20년 전 그가 형의 구조를 방해한 장면을 목격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형, 미안해.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후회보다 오히려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죠. 과연 그는 20년간 이 비밀을 숨겨왔습니다. 그때 강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 실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박만식을 찾았습니다. 지방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강민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는 섬뜩했습니다. 좋아. 바로 움직여.
하지만 강민주는 몰랐어요. 과연 김비서도 같은 시각 박만식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두 세력이 동시에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별채에서 미래는 여전히 동생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강원의 하인들이 그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최 여사의 지시 때문이었죠. 누나, 배고파? 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미래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부탁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참고 견뎠어요. 과연 동생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 미래의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본 강 회장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김 비서와 조 실장 양측 모두 같은 정보를 얻었어요. 하지만 박만식이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두 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조 실장이 먼저 하수인 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사복을 준비해 병원으로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 가짜 신분증으로 병원에 들어섰어요. 박만식 환자 어느 병실이죠? 하수인 중 한 명이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과연 간호사가 의심 없이 안내했습니다. 3층 305호실이에요. 하지만 그 시각 김 비서도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정식 절차로 면회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팀도 함께 대기하고 있었어요. 305호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박만식이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70이 넘은 노인의 모습이었죠. 과연 2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늙게 만들었어요. 박만식 씨죠? 하수인이 병실로 들어서며 말했어요. 그런데 박만식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에게 불안한 눈빛을 보냈어요. 누구시죠? 박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20년 전 얘기 좀 하려고 왔어. 과연 하수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데 그가 본능적으로 베개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낡은 복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어요. 과연 20년간 간직해온 것이었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 봤어요. 박만식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런데 하수인들이 그의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수인 중 한 명이 박만식의 팔을 움켜쥐었어요. 다른 한 명이 베개를 뒤져 복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그건 제 것이에요. 과연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보안팀과 함께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죠? 하수인들이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김 비서가 그들의 가짜 의사복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보안팀, 저들을 제지하세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김 비서가 박만식을 휠체어에 태우며 외쳤습니다. 지금 탈출해야 해요. 과연 복주머니를 품에 안은 채였죠. 병원 복도를 따라 급하게 달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하수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과연 준비된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차 안에서 박만식이 떨리며 물었어요. 그런데 김 비서가 룸미러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님이 손녀를 찾고 계세요. 박만식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20년간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주머니를 열어보였어요. 과연 불사조 문양의 백금 목걸이가 들어있었죠. 그 아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박만식이 목걸이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구해달라고 하셨어요. 김비서가 차를 세우고 박만식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 부탁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추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조 실장의 부하들이었죠. 다른 길로 가야겠어요. 김비서가 핸들을 꺾으며 샛길로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 경로로 나누어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곳까지 가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같은 시각 태강원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민준이 별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조 실장으로부터 박만식을 놓쳤다는 연락을 받은 후였죠. 사채 빚에 쫓기는 여자라고 강민준이 조작된 서류를 들고 말했어요. 그런데 미래를 몰아붙일 거짓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목걸이가 오기 전에 그녀를 쫓아내려는 계획이었어요. 별채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간 강민준이었어요. 미래가 동생 곁에서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강민준이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동생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무서운 광경이었죠.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가 아파요. 미래가 동생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강민준은 더욱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 동생이 경기를 일으키듯 울었어요. 미래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릴 적부터 불러온 자장가였죠. 자장자장 우리 아기, 별빛 따라 꿈나라로. 미래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멜로디는 어디서도 배운 적 없는 노래였습니다. 과연 오직 그녀만 알고 있는 자장가였어요. 그때 강 회장이 별채로 달려왔어요. 강민준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장가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과연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민준이 별채 문을 발로 차며 들어왔어요. 내 동생과 함께 당장 꺼져. 그런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과연 미래를 향한 적개심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동생이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듯 소리쳤어요. 과연 어린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이었죠. 으아! 동생의 울음소리가 별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미래가 다급하게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몸부림쳤어요. 과연 극도의 공포 상태였죠. 쉿, 괜찮아. 누나가 여기 있어. 미래가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달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래는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별빛 따라 꿈나라로. 미래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자장가였어요. 과연 어릴 적부터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나지 않는 멜로디였어요. 달님이 지켜주고 별님이 안아주네. 미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멜로디는 세상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곡조였습니다. 과연 오직 5살 이전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노래였죠. 동생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그런데 미래의 자장가에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 거 부르지 말고 당장 나가. 그때 강 회장이 별채 안으로 들어섰어요. 강민준을 제지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자장가 소리를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과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강 회장의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멜로디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들었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과연 세상에서 단셋만 알고 있던 자장가였죠. 강 회장은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장남이 갓 태어난 은서를 위해 직접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음반을 내는 것이 꿈이었던 아들의 작품이었어요. 과연 가족만의 특별한 자장가였죠. 엄마 품에서 잠들고 아빠 사랑받으며 미래가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까지도 정확했어요. 과연 은서만 알 수 있는 노래였죠.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강민준을 밀쳐내고 미래에게 다가갔어요. 그 노래를 어디서 배웠니?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노래예요. 미래가 동생을 아는 채 대답했어요. 과연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 아빠가 곁에 있는 것 같아서요. 강 회장이 무릎을 꿇고 미래와 같은 높이에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가 곁에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의 음성이 더욱 떨렸습니다. 과연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네. 이 노래를 부르면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미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녀도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노래가 자신의 일부라는 것이었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흉터는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장가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과연 은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죠. 은서야.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미래는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이 미래를 부둥켜 안았어요. 내 손녀야. 내가 찾던 은서야. 과연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 미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너를 20년간 찾았단다. 강민준이 이 광경을 보며 당황했어요. 아버지, 고작 노래 하나로 뭘 확신하세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모르는 노래였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완전히 확신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감상팔이 하지 마세요. 강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그때 별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김비서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김비서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별채 안으로 들어왔어요. 과연 박만식을 휠체어에 태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회장님, 20년 전 증인을 모셔왔습니다. 박만식이 휠체어에 앉아 미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가 맞습니다. 분명해요. 과연 2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만식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이틀 후 태강그룹 본사 이사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강민준이 급하게 소집한 임시 이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필사적인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과연 마지막 수단을 동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이사님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민준이 회의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는 연기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하지만 강민준이 준비해온 서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연 강 회장의 치매 의심 진단서였어요. 고작 자장가 하나에 홀려서 근본도 모르는 고아를 손녀라고 하십니다. 강민준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사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회사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강민준의 오랜 측근이었죠. 그런데 다른 이사들도 하나씩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누가 치매라고? 과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위험이 있었죠. 강 회장 뒤로 은서와 김 비서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박만식도 휠체어를 타고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강 회장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신이 없는 건 너 같구나. 강 회장이 회의 테이블 앞에 섰어요. 이사님들, 진짜 증인과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과연 박만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사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도둑놈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강민준이 박만식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런데 박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복주머니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번쩍이는 목걸이가 나왔어요. 20년간 간직해왔습니다. 박만식이 불사조 문양 백금 목걸이를 강 회장에게 건넸어요. 과연 이사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바라봤죠. 그런데 그 목걸이는 정말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강 회장이 목걸이를 받아들고 뒷면을 확인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은서에게 하지만 장남의 필체로 새겨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과연 이사들도 그 글씨를 볼 수 있었어요. 강 회장이 은서에게 다가가 목걸이를 목에 걸어 주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서는 태강그룹의 정당한 상속녀입니다. 은서가 목걸이가 목에 닿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과연 갑자기 머릿속에 단편적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길과 어머니의 다급한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자신을 감싸던 누군가의 거친 손길도 느껴졌죠. 고작 목걸이 하나로 무엇을 증명하겠어요? 강민준이 발악하듯 소리쳤어요. 그런데 박만식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낡은 휴대용 보이스 레코더였어요. 이것 때문에 2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박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레코더를 들었어요. 과연 이사들이 모두 그를 주목했죠. 평소 졸음운전을 쫓으려고 녹음기를 켜두었어요. 박만식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20년 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잡음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으악, 도와주세요.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과연 은서의 어머니 목소리였죠. 그런데 차량 충돌음과 화재 소리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어요. 형?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젊은 시절 강민준의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사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의 정적 후에 결정적인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형, 아직 숨이 붙어 있네. 그런데 강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 하나로 좋게. 잘 가.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과연 모든 이사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문이 막혔죠. 20년 전 그날 형님을 구할 수 있었는데 방해했다는 뜻이군요. 김 이사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연 다른 이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강 회장이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어요. 민준아, 네가 정말...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과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할아버지, 은서가 다급하게 강 회장을 부축했어요. 그런데 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김 비서가 급하게 119에 신고했어요. 빨리 오셔야 해요. 과연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 대기하고 있던 검찰이 들어와 강민준을 체포했어요. 강민준, 친족 살해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강민준은 저항할 힘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과연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태강그룹 본사 앞을 가득 채웠어요. 은서가 강 회장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목걸이를 만지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는데 다시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했어요. 은서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6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강 회장의 뇌출혈 수술이 계속되고 있었죠. 김 비서가 커피 2잔을 들고 은서 옆에 앉았어요. 은서 양, 조금이라도 드세요. 그런데 은서는 고개만 저을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걸까요?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과연 자책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김 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어요. 김 비서가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걱정으로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수술실 불빛이 꺼졌어요. 과연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은서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다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후유증이요? 김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기억 상실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주일 후 강 회장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어요. 은서가 병실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눈을 뜨자마자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과연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누구세요? 강 회장이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은서예요. 은서가 다급하게 강 회장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과연 강 회장이 손을 뒤로 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는 죽었어. 20년 전에. 강 회장의 기억은 사고 직후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은서는 여전히 죽은 아이였고 강민주는 슬픔에 빠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간병인이면 나가세요. 강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연 은서를 완전한 타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은서는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어요. 은서가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벽에 기댔어요. 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할아버지인데
과연 다시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이었죠. 김비서가 은서를 위로하려 다가왔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 강민준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면회 온 최 여사가 급하게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아버님이 기억을 잃으셨대요. 과연 강민준의 눈에 이상한 빛이 떠올랐어요. 내 범행을 기억 못한다는 뜻인가? 강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데 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강민준이 최 여사에게 급하게 지시했어요. 블랙문 캐피탈에 연락해. 과연 그가 수년간 비밀리에 조성한 해외 투기 자본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금을 사용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경영 불가능해. 상속녀는 법적 근거가 약한 고아야. 강민준이 차가운 계산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이 태강그룹을 삼킬 유일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블랙문 캐피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증권가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졌어요. 해외 투기 자본이 태강그룹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것이었죠. 태강그룹 위기설이라는 기사가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그런데 강 회장은 기억상실로 경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후계자도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이어졌어요. 은서가 신문을 보며 절망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았어요. 과연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었죠. 제가 없어지는 게 나을까요? 은서가 김비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김비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회장님의 유일한 혈육이에요. 그런데 병실에서 강 회장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과연 무언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은서가 다급하게 달려가 강 회장을 부축했어요. 그런데 강 회장이 잠깐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과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아침이었어요. 은서가 태강원 서재에서 밤새 경영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과연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죠. 이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은서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동생을 돌보던 그 끈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평생 노력을 지켜야 했어요. 김비서가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은서 양, 조금이라도 드세요. 과연 그의 얼굴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은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김비서님, 할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뭐였나요? 은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김비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먼저? 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과연 김비서의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시장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생존의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으로 블랙문 캐피탈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연 그들의 자금 흐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김 비서님, 강민준의 비자금 계좌 추적이 가능한가요? 은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김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블랙문 캐피탈의 공격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은서가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강민준과 연결된 돈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김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과 협조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블랙문 캐피탈의 자금 출처가 강민준의 비자금이라는 증거였어요. 은서는 이 정보를 가지고 할아버지의 오래된 협력사들을 찾아갔어요. 과연 그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난 김 사장은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고아 출신 아가씨가 뭘 안다고. 김 사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은서가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과연 밤새 작성한 구체적인 대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쌓아온 협력 관계를 지키고 싶어요. 은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런데 김 사장이 계획서를 읽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혼자서 했다고?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과연 그녀의 진정성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김 사장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다른 협력사들도 하나씩 은서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 때문이었어요. 은서는 확보한 우호 지분을 정리하며 역공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블랙문 캐피탈의 실체를 폭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은서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에게 20년 전 앨범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은서예요. 손녀예요. 과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강 회장은 여전히 그녀를 낯설어 했어요. 하지만 은서가 자장가를 부를 때만큼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과연 무언가 떠오르려 하는 것 같았죠. 주주총회 전날 밤 은서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발표 자료와 증거 서류들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친 몸으로 할아버지 병실을 찾았어요. 과연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죠. 강 회장이 잠들어 있는 침대 곁에 앉았어요. 은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내일 할아버지 회사를 지킬게요.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서가 지친 몸을 침대 옆에서 잠시 쉬려 했어요. 하지만 잠결에 자장가를 흐느끼듯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별빛 따라 꿈나라로. 과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저절로 나온 노래였어요. 달님이 지켜주고 별님이 안아주네. 은서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그 멜로디가 강 회장의 다친 기억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아들의 목소리와 겹쳐지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과연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서의 울음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죠. 강 회장이 힘겹게 손을 뻗어 잠든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은서야. 과연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손녀를 제대로 불렀어요. 은서가 잠에서 깨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강 회장의 눈에 따뜻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과연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소중한 손녀야. 강 회장이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서에 대한 사랑만큼은 확실했어요. 내일 주주총회에서 할아버지가 함께 해주세요.
은서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과연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를 지켜야지. 임시 주주총회 당일 오전 태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블랙문 캐피탈 측 변호인단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과연 강 회장의 기억 상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죠. 강태환 회장의 경영 능력 상실은 명백합니다. 블랙문 측 대리인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당한 후계자도 없는 상황에서 경영권 이양이 필요해요. 김 비서가 회의실 뒤쪽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어요. 과연 은서와 강 회장이 오기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랙문 측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과연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강 회장이 나타났어요. 은서가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당당하게 입장했어요. 하지만 회의장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과연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죠. 그런데 블랙문 측 변호인들이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한 주주가 놀라며 물었어요. 강 회장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과연 병원 가운이 아닌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죠. 태강그룹은 내 아들놈의 장난감이 아니다. 강 회장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블랙문 측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준의 범행은 이미 밝혀졌다. 강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과연 그의 기억이 많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내 유일한 후계자는 내 손녀 강은서다. 은서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하지만 주주들이 모두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은서가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어요. 과연 블랙문 캐피탈의 실체를 폭로할 시간이었죠. 블랙문 캐피탈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은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스크린에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증거들이었어요. 주주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료를 바라봤어요. 강민준이 수년간 빼돌린 회사 자금으로 만든 투기 집단이에요. 과연 은서의 설명이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문 측 변호인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는 명백한 적대적 인수의 부당함을 보여줍니다. 은서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과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블랙문 캐피탈 관계자 여러분, 횡령 혐의로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블랙문 측 사람들이 모두 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은서에게 보고했어요. 과연 블랙문 캐피탈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대적 인수 시도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었어요.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은서가 확보한 우호 지분과 강 회장의 복귀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태강그룹의 경영권은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과연 블랙문 캐피탈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했죠. 1년 후 태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취임식이 열렸어요. 은서가 부회장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6살의 최연소 부회장이었어요. 과연 강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태강드림 재단을 설립합니다.
은서가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자신과 같은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비서와 박만식이 운영을 맡기로 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과연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은서는 강민준의 아내 최 여사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비록 법적 처벌은 받았지만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과연 은서다운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태강원 정원에서 가족사진 촬영이 있었어요. 20년 전 마지막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가족이 함께였어요. 과연 건강해진 동생과 기억을 되찾은 박 여사도 함께였죠. 은서가 불사조 문양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었어요. 강 회장이 손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견해했습니다. 우리 은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과연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은서가 강 회장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그런데 햇살이 정원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의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태강그룹을 더욱 사람 중심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은서가 다짐하며 말했어요. 과연 할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회장이 그런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높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마치 불사조처럼 힘차게 날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와 강 회장도 그 새를 바라보며 함께 웃었어요. 과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찬 순간이었죠. 20년간 잃어버린 손녀를 찾은 강 회장과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긴 은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입니다. 은서가 부른 자장가 한 곡이 20년의 비밀을 풀어낸 것처럼 말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형을 해친 강민주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은서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민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져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희망의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불사조가 재에서 다시 날아오르듯 은서와 강 회장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